다 찍었어요. 앞에 있어요. 나보고 갑자기 신성을 먹잖아 알죠? 신성을 먹잖아. 알아요. 신성에서 돌아서 내가 상주 받잖아. 신성을 돌아서 내가 상주 받잖아. 제가 안 가봐요. 안 가봐요. 신성을 먹잖아 돌아서 내가 상주 받잖아. 동정 회장님 잘 알아요. 유튜브 이름이 뭐지? 늘 난 유튜브도 다 아는데. 딱 보자마자 잠시 핸드폰 좀 내려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희입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진행을 해서 안으로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식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진동으로 하시거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아주 열심히 왔어요. 대충 오셨습니까? 아유, 오셨어요. 오케이. 가만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안 찍었어. 영상 못 찍었지. 아니 여기서. 이장훈 감독 여기 앉잖아. 너 뒤로 좀 물러. 이장훈 감독 여기 앉아있어. 아니. 왜 앉으라고? 이 자리에요? 제가 성함을 몰라갖고 얼굴은 아는데 성함을 몰라서. 이장호 씨 자리 여긴데. 수사기자 이 앞에서 올라가시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언제 해보고 5월만 아이고 잠깐 드셨어요. 고비. 예, 나는. PD님 연락처 좀 주시면 방송에 저기 들어가서 다운 좀 받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따로 찍는 팀이 없어서. 빨리 시작하자고. 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례 정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정돈 부탁드릴게요. 이명호 회장님, 시작하겠습니다. 뒤에 오신 분들 생각해서 앞으로 좀 팽이 앉으시라고 좀 많이. 예. 뒤에 오신 분들 뒤에 앉으. 예,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앞으로 좀 당겨 앉아주시겠어요?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앉을 자리를 위해서 앞으로 좀 당겨 앉아주십시오. 잠시 장례 정돈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앞에 빈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장호 영화 감독님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영화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러네요. 됐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민족중의 사무총장인 김한선 사무총장의 성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한선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좋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칙 제19조 사항에 의해서 200여 명이 참석하기에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민족중흥회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께서 개회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40차 민족중흥회 총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희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순국선열 호국 영령 및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과 먼저 가신 회원 여러분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회장께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나라 안팎 사정이 엄중합니다. 여러분이 뵙는데 첫인사가 너무 딱딱한 경직된 언어를 구사하게 된 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렇습니다. 북한의 전쟁 도발 의혹은 날로 심각합니다. 거기에 맞서는 우리의 안보 환경에는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야는 죽기 살기로 경직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념적 내전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고 되풀이 되는가? 어제 밤새도록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평소에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민족은 우리 역사인식에 대한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뚫지 못한 채 과거 회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실십선상 빛나는 우리 현대사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우리 모임의 주제를 박정희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인간 박정희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른을 가리켜서 함부로 독재자라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운동권 학생들이 지금 우리의 의회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가 왜 이렇게 왜곡됐는데도 바로잡을 결심을 굳히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초상화를 슬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속담 하나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속담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오랜 세월 있기가 낀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조상의 엄덕을 기리지 못하는 자손의 집안 장독 때에는 온유울 햇살도 피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똑같은 감동을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승만 박사의 정체성을 기리는 그 어른의 건국 전쟁을 실록으로 우리는 목격하고 그 목격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식의 정점에 서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조상의 엄덕을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에게 역사는 항상 준엄한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그 심판 앞에 우리는 피고석에 앉아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위대한 선각자 이승만 박사의 정체성을 건국전쟁이라는 한 편의 드라마, 실록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 이미 낡은 추억에 매달려 있는 노인들조차도 다시 그 어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다양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인간 박정희의 정체성, 부국 강병을 외치다가 호련히 돌아가신 그 어른의 민족 중흥의 역사의식을 오늘에 되살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정신이라고 감히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 중흥회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실록, 부국전쟁, 잘 살아보겠다는 그 절규를 실현하기까지의 그 어른의 행적을
다시 되돌려보는 위대한 추억을 부활시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박정희 전쟁을 실록 영화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정신을 쏟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못 살겠다. 그거는 지금도 이 소리를 외칠 때는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고비를 뚫고 이겨낸 그 성각자들의 위대한 실록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못난 수상화에 대해서 우리는 침을 뱉을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저주에서 끝내지 말고 심기일전해서 일편단심 민족 중흥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 한 땀의 멈춤도 없기를 소원드리면서 오늘 4월 10일 날 총선거 앞두고 우리가 이러한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어설프게 이기면은 엄청난 또 하나의 태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태풍이 아니라 광풍입니다. 미친 바람, 돌개바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설픈 승리보다는 명백한 승리를 획득해야 됩니다. 이 전주곡 나의 조국 박정희 작사 작곡한 그 연주를 들었을 때 그 솟아오르는 감동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냥만은 독재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을 희생하면서 나라 살찌게 하기 위해서 독재를 했습니다. 그런 돌아가셨을 때 당신의 집무실 금고에는 돈이 6억이 있었습니다. 18년 독재 정책 끝에 그 어른의 잔금은 6억이었습니다. 그 시절 명동의 땅 한 평은 2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어른은 독재자라는 외침이 들끓을 때 나의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 짧고 굵직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 어른은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세주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사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분, 훌륭한 분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약속의 절기를 우리가 함께 음미하면서 오늘 뜻있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감사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님의 격려사를 듣겠습니다. 문재인 시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문재인 면전에 공개 질문을 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맹호 출림의 기상으로 대한민국 우파 진영의 지평을 여신 정홍원 전 국무총리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재호 회장님과 민족중흥회 회원 여러분, 민족중흥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정기총회와 함께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민족중흥회는 1984년 창립 이래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철학을 연구 출판하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 행사 등 각종 기념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강대구, 대한민국이 있게 만든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부국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려고 하는 반국가적인 세력에 맞서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족 정신을 지키려고 애써온 민족 중흥회의 노력에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족 중흥회를 우뚝 세우고 빛을 발하도록 이끌어오신 정재호 회장님께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정재호 회장님의 정론 일가는 칼날 같은 현안 분석과 방향 제시를 통해 깊은 감명과 함께 나라의 방향성을 터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수십 년 전 조상들이 겪은 민족 순환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 계도와 교육에 꾸준히 열정을 쏟고 있는 이스라엘은 작으면서도 강한 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렸던 시절이 겨우 반세기밖에 지나지 않은 우리나라는 그 어려웠던 시기를 되새기기보다 그런 시대를 떠올리기조차 거부하는 사람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의 경제가 6.6배 성장한 데 비해 우리는 무려 350배나 성장하는 기적을 일구었습니다. 어느 외신 기자는 대한민국은 로켓처럼 치솟은 나라라고 극찬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의 삶이 선진국에 비해 한치라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조차 우리의 제도와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물건을 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좁은 목표의 가난을 딛고 일어선 오늘의 부유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에서 시작된 것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박정희라는 구국일념의 화신을 만났기 때문에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가난의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유를 바탕으로 민주화까지 이룸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를 잊은 채 안일과 교만에 빠져 나라를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암흑기라고 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다 함께 못 사는 나라임을 몸으로 느껴야 했고 멀쩡한 헌법 아래에서도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갈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암흑기 동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영토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주권이 무시되고 오히려 파괴되는 현상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급 고위공직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도덕과 상식을 짓밟는 행태를 무수히 목격하여야 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자기 딸의 영달을 위해 문서를 조작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법원장이 거짓말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도지사 재직 시 수많은 범죄 행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까지 되더니 입법권을 좌지우지하고 재판 일정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서 법원을 우습게 만드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할머니의 후원금을 빼돌려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있고 온갖 괴담과 거짓 선동을 하다가 거짓이 탄로나도 뻔뻔스런 태도로 돌변하는 국회의원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의 도피처가 될 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필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정치 지도자들의 추악한 모습들이 문재인 정권 이후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덧 법과 상식은 물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전에 보지 못하던 배중과 타락 그리고 상식 이하의 반사회적 행동들이 빈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실을 한탄하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칭송받던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이런 데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 엄숙히 자성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한마음되어 오늘의 부를 이룬 것 같이 이제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도덕 청정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4월의 국회의원 선거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가 되었으므로 온 국민은 나라의 주인답게 주권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을 옹호하거나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파렴치한 범죄 전력이 있거나 처벌받아야 할 사람, 그리고 괴담이나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선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국회에 내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권이 사라지면 국회의원들이 저절로 국민의 종복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국민들의 아픈 곳,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법을 찾아 힘에게 될 것입니다. 금년 5월부터는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살도록 합시다. 오성욱 박사님의 4월 10일 총선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특별 강연에 큰 기대를 겁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금년 한 해 건강과 행운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원 전 국무총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진영 최고의 행동하는 정치인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이십니다. 전설적인 공안 검사의 대가로 법적으로 문제있는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낙인 찍어주신 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올해로 40주년을 맞으신 민족중흥회 제40차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민족중흥회를 40년 동안이나 지키고 키워오신 정대호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중흥회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매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을 주관해온 단체라는 것입니다. 민족중흥회와 저와의 인연을 말씀드리면은 영광스럽게도 미국한 제가 민족중흥회의 요청으로
2022년 10월 26일 제43주기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제가 추도사를 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불러 세우신 정재호 회장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44주기 추도식에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시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묘소 참배를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추도식을 주관해온 민족중흥회의 헌신 덕분이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세계 최빈국의 만성 가난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호시탐탐 적화를 노리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조국 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안보태세 구축과 병행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단기 간의 발전이라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어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강국 또 세계 6대 군사 강국에 오르게 하신 그야말로 우리나라 부국 강병의 비조이십니다. 한편 북한 공산정권과 그들의 사주를 받는 남한의 종북 주사파 세력들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의 공산화, 즉 적화 통일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인 것처럼 역사를 조작하기로 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을 세우고 키운 위인들을 모조리 흠집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적인 공격 대상을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님과 부국 강병의 비조인 박정희 대통령님으로 정하고 그동안 무차별적인 공격과 조작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 중 상당수가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하여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국가관과 애국심까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무기와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국가의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와 애국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애국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사실대로 알려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과 우리나라의 단지의 신채호 선생께서는 일찍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설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학교교육에서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현재 많은 사회적, 이념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에 노무현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폐지한 것이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공포된 국민교육헌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바꾼 것이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였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여기에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폐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은 서서히 와해되어 왔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 그리고 풍요로움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조부모와 부모 세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건국과 부국을 이뤄낸 세대들이 조롱당하고 있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학생 수 감소로 전국에 폐교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정권 재창출이 되어 온전한 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 폐교 시설들을 활용해서 대한민국 건국사 박물관, 이승만 대통령 박물관, 박정희 대통령 박물관, 6.25 박물관, 북한 인권 박물관, 공산주의 박물관 등을 만들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공산주의와의 치열한 혈투 끝에 어렵게 얻어낸 것이라는 역사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허구적인 사상인지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다시는 공산주의자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정신을 빼앗기는 국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박정희 대통령님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후대들을 교육하느라 수고하신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민족중흥회가 국민들의 애정을 받으면서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우리 민족중흥회를 위해서 그 공로가 큰 분들께 공로패와 감사패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로패는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대전지역협의회 회장님, 김석호 경북구미지역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회장님, 김한선 사무총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종선 대전지역협의회 회장께 공로패를 수여하겠습니다. 공로패 이종선 귀하께서는 민족중흥회 대전지역협의회 회장으로서 대전은 물론 충청도 지역회 창립에 혼신의 노력과 중앙회 회의에도 성실히 참여하는 등 모든 회원의 귀감이 되어 그 뜻을 이 패에 담아 전 회원의 이름으로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4년 3월 20일 민족중흥회 회장 정재호. 다음은 김석호 경북구미지역 회장께 공로패를 수여하겠습니다. 공로패 김석호. 귀하께서는 민족중흥회 경북구미지역 회장으로서 지역회 창립은 물론 조직 강화와 회원 간 친목을 돈독히 하고 지역사회의 중심 인물로 활동하여 본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전 회원의 이름으로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4년 3월 20일 민족중흥회 회장 정재호. 회장님이 가운데 쓰시죠? 가운데.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름. 꽃 가지고 나오세요. 네. 그거 빠졌고요. 예, 알아요. 자, 꽃다발 들고 다시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가운데 같이 찍어요. 같이. 네, 같이 찍어요. 나오신 분도 같이 찍어요. 네, 같이. 이렇게 같이 찍어요. 네.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감사패 수여 순서입니다. 감사패를 받으실 분은 강기동 박사님, 이장호 감독님, 고성국 박사님 이상 총 3분입니다. 강기동 박사님은 오늘 건강상 문제로 참석을 못하셔서 제자이신 전 경영대학교 노종호 교수께서 대리 수여하겠습니다. 감사패 강기동. 귀하께서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고문 등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전 회원의 이름으로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4년 3월 20일 민족중흥회 회장 정재호. 다음은 이장호 영화감독입니다. 감사패 이장호. 귀하께서는 2023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44주기 추도식 때 기고문을 통한 추도사는 물론 영화 등 문화활동을 통해 본회 발전에 기여한 바 크기에 그 뜻을 이 패에 담아 전 회원의 이름으로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4년 3월 20일 민족중흥회 회장 정재호. 다음은 고성국 박사입니다. 감사패 고성국. 귀하께서는 2023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제44주기 추도식 때 추도사는 물론 본회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기여한 바 크기에 그 뜻을 이 패에 담아 전 회원의 이름으로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4년 3월 20일 민족중흥회 회장 정재호. 회장님 가운데 모시고.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감사패 공로패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원 감사 나와서 감사 보고해 주십시오. (94세) 정대우 회장께서 단상을 막 뛰어 올라오셔서 저도 뛰어 올라왔습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2023년도 회계감사를 할 때 내용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1. 현금 출납 상황은 별도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관련 장부 등을 대조하였으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업무 보고에 적시된 바와 같이 회비 납부의 부진 등으로 지출의 불균형, 폭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였으나 작년 2023년부터 다소 시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재정 건전성과 재무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3. 전체 수익 구조 중 25% 정도를 회비 납부로 납부된 것은 매우 양호하였습니다. 우리 정연통 회장님 참석을 안 하셨는데 이우석 회장님하고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수익 구조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회계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김구원입니다. 안건시. 다음 차례대로 한번. 다음 진행할까요? 의원님. 의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제1위 안건 2023년 결산 승인권을 상정하겠습니다. 총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작년도 결산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민족중흥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우리 회원들의 회비 그리고 일부 우리 회원들의 성금 이 두 가지로 우리 회원들의 자력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1년에 크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 작년의 경우에 1억 4,200만 원. 여러분들 유인물에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유인물 중에 지출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저희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거의 1년에 한 3,200~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인건비 그게 1년에 한 3,400~500만 원. 그것이 우리 1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아시다시피 오늘 이런 정기총회 그리고 10월에 있는 11.6 기념행사 5.16 기념행사 이런 행사비에 좀 들어가서 작년의 경우 1억 4,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수입 부분은 우리 회원이 전국에 약 700명 정도 됩니다. 700명이 1년 연회비가 2만 원씩인데 대개 내시는 분이 약 한 5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운영위원 한 150명 되는데 운영위원들은 매월 2만 원씩을 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내는 회비하고 회원들이 내는 연회비 그 이외에 협찬금 이런 걸로 하는데 작년의 경우는 사실 좀 돈이 모자라서 우리 정기 예금 중에서 이체를 한 4천만 원을 해서 보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1억 4,200 그리고 수입 1억 4,200 이렇게 해서 작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서 성의해 주신 것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제2안건 금년도 사업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정정. 금년도 사업계획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발표해드린 용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지금 우리 전국의 회원이 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회원 배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말에는 한 2,000명 정도로 회원을 늘려보려고 하는데 그 회원의 늘리는 방법으로는 우선 각 지역에 있는 지역회를 많이 창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에 저희들 지역회가 한 40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년에 지역회를 확장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부는 중국과 우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지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본하고 우리 파독 광부 간호원이가 있던 독일, 일본, 독일, 베트남 이 세 개 지역에 지부를 좀 창설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 정가와 더불어서 지금 아주 지혜 창립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용산 지역의 송장호 회장 한 분이 나와요. 지금 용산 지에 아주 창립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곧 창립이 될 걸로 생각하고, 또 부평에 부평 지역에 오금영 씨 한 분이 나와서요. 예, 이 부평 중심으로 해서 인천 지역에 지역회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상반기 안으로 지혜가 결정될 걸로 알고 있고, 제주도의 권창희 씨 올라오시죠. 예. 너희 낙동나라 제주도에서 지혜 결성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원 배가 운동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부의 협찬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삶을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안에는 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에 자금 뒷받침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로는 오늘 한 이 총회, 그 다음에 5월 16일 날 5.16 기념대회, 그리고 11.6 추모식,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행사비로 한 5천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연사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젊은 일가리라는 이 칼럼, 우리 회장님께서 주로 쓰시는데, 민족 주먹의 젊은이라 해서 이거를 매월 칼럼을 1회 이상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발행하는 회보, 그리고 금년에는 달력이 제법 인기가 있어서 여러 군데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이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 이것도 뭐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 이외에는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경조비, 일반 사무비,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한 1,5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한 1억 한 5,500 이렇게 예산을 짜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뭐 조금 어설픕니다만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대로 성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3의안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당돌하게 그것도 전명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네. 시간 전략상 제3안건도 있습니다만은 이임사항이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신다면은 모든 것을 이행해 주십시오. 소신껏 하겠습니다. 일단 강기동 박사, 강기동 박사 상정해 동영상 유임상 하셨잖아요. 유임해달라고 했잖아요. 유임해달라고 했잖아요. 끝났다. 동영상 안 해? 소리 얘기를 해. 동영상. 빨리빨리.
그렇게 바빠? 동영상 한 7, 8분 하는데 괜찮죠? 아이고 특검하고 뭐 안 하겠어? 지금 가셔야 돼. 한 7, 8분 안 돼? 저 강연을 먼저 듣고 그 동영상을 시청을 하도록 하죠. 여보게 순서를 바꾼다고 선언을 하고 예, 예. 오 박사는 모실 줄 알아요. 예. 다음은 강기동 박사님 동영상을 보기로 했었는데요. 고성국 박사님께서 지금 바로 가셔야 된다고 해서 특강을 먼저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4.10 총선을 일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유튜브 언론 가운데 몇 안 되는 정치 외교학 박사로 언론의 새 지평을 연 고성국TV는 100만을 돌파한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이 바쁜 척을 해서. 다른 일 같으면 제가 뒷약속을 조정을 할 텐데, 제가 오늘 1시 반부터요, 화성부터 시작해서 수원, 용인까지 우리 출마하는 후보들 인터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은 지금 뭐 분 단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후보들 시간에 제가 맞추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1시 반까지 화성을 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제가 어쩔 수가 없어서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박정희 정신을 되살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건국의 이승만 그리고 근대화의 박정희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로운 스테이지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이었고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어냈다.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김일성, 박헌영 세력, 또 소련 중공과 이념 투쟁을 하면서 죽기 살기로 해서 건국을 한 것 아닙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 근대화 산업화 그냥 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체제 전복을 끊임없이 노리던 김일성 세력과 또 김일성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 지하당을 비롯한 이 종북 세력들과 목숨 걸고 투쟁하면서 이루어낸 게 근대화고 산업화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주적도 김일성이었고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의 주적도 김일성이었던 거예요. 이승만도 박정희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근대화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지만 그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김일성 공산주의 집단과 투쟁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에 있다 우리가. 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에 맨 앞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서고 그 다음에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가 서고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자유파는 바로 그러한 역사의 정방향에서 자유의 위대한 여정을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했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했고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4.10 총선은 그 자유를 향한 여정에 우리가 넘어야 될 작은 봉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한테 7년 전에 대통령 뺏기고 나서 5년 동안 정말 목숨 걸고 싸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싸우셨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작은 봉우리 하나 탈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시켰어요.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 하나만 바꾸실 뿐이고 모든 것은 아직 종북 주사파가 그대로 장악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4.10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에 또 하나의 봉우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총선 이긴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최종적 궁극적으로 김일성 집단 공산주의와 완전히 승리하기 전까지는 이승만이 시작하고 지금 우리가 끝내야 될 이 2년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20일밖에 안 남은 총선이 우리 자유표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싸움터라고 한다면 뭐라도 좋으니까 그냥 이기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거쳐야 될 작은 봉우리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걸 승리하고 나서 2027년 정권 재창출을 해서 더 확실한 자유파 정권을 세우고 김일성 집단, 김정은 집단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멸절시킬 때까지는 이 전쟁은 시작도 안 됩니다. 저는 박정희 정신을 오늘날 되살린다고 한다면 그 주적의 개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인가, 어떤 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할 때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도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도 비로소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소수파가 차라리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로 대충 얼버무려진 다수파보다 낫다. 7년 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잃을 때 숫자가 부족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탄핵을 막으려면 100석 있으면 됐어요. 101석만 있었으면 됐어요. 101석만 확실하게 우리 자유파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으면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부터 저지할 수 있었어요. 그때 우리 자유한국당 의석이 121석이나 됐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62명이나 배신자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들이 잔뜩 섞여있는 다수파 가지고서 뭘 한다는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소수파 입장에서 정업선언하면서 대한민국 건국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모든 사람들, 모든 언론이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짓이라고 할 때 경부고속도로 건설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자유파가 확실하게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소수파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석수라고 하는 것에 현혹되어서 어떻게든 한 송이라도 더 많이 하자. 바로 그 자들, 그 의석수 속에 스며들어오는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들 때문에 우리가 7년 전에 대통령을 잃었던 거예요. 다시 윤석열 대통령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든 자유통일당이든 자유민주당이든 확실한 자유파, 종북주사파와 끝까지 투쟁할 수 있는 확실한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을 101명만 확보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김 대중이는 예전에 80석 가지고도 전국을 휘둘러 댔습니다. 그리고 끝내 대통령이 됐어요. 김영삼이 대통령 될 때 제3당으로 전락했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냥 대충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 다 섞여있는 다수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레닌이 혁명할 때 다수파를 한 거 아닙니다. 확실한 공산주의 이념으로 뭉친 소수파가 멘셰비키 다수파를 척결하면서 러시아 혁명을 성공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진정한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국회에 들여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대통령 치맛자락 받고 손쉽게 재선 삼선하고 이번에 어영부영하면서 한동훈과 야합해서 다시 공천받은 3선 4선 될 사람들 100명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통태우 하나보다 못하잖아요. 통태우는 문재인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여적죄로 고발한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수장한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고영주 대표. 문재인이 살아있을 때 공산주의자라고 당당하게 소리치고 재판투쟁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몇 명이라도 국회에 들여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자, 색깔이 뭔지 모르는 자들 수십 년 갖다 놔봤자 우리 자유파의 정치적 승리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오늘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생각한다 그런 주제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수많은 이 굴곡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죽기도 여러 번,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지만 단 한 번도 전략적 낙관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전술적으로는 비관적이었어요. 야, 이렇게 해도 될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최악의 상황에 어떤 비상대책이 있지? 늘 생각했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끝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낙관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자유파한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전략적 낙관주의와 전술적 비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의 결과가 우리 자유파의 정치적 진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총선의 결과가 우리가 종북주사파와 투쟁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몇이라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라는 거 하는 기준을 가지고 다시 이번 총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다시 박정희를 생각한다 하면서 요즘 정말 많은 걸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 문시의 의식을 함께 나누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성우 화이팅! 강원에서 봅시다. 오늘날 반도체 산업은 열강들이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하는 국가 산업의 원동력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도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의 활로를 다짐하는 반도체 산업의 선구자이신 강기동 박사께서 보내주신 영상 한국의 반도체 시청하시겠습니다. 민족종회는 박 대통령님의 민족사랑과 유업을 계승발전시켜 미래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지 여러분들이 결성한 애국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현대사를 보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조국을 문명 국가로 이끈 영웅이요,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며 그 업적은 실로 위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기동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찍이 조국 근대화를 위해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며 전자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는 1969년 재미과학자 일원으로 모국을 방문하였고, 세미나 참석 마지막 일정으로 청와대를 방문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때 저의 나이는 34세였습니다. 그분의 애국심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기회는 왔습니다. 1974년 1월 26일 경기도 부천에 삼성반도체 전신인 한국반도체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기술 절벽과 황무지 상태였던 고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를 시작한 것입니다. 부천 공장은 3인치 웨이퍼와 제가 개발한 첨단 CMOS 공정 기술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모두를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983년 11월 제조된 64 K-D램은 다른 공장이 아닌 부천 공장에서 제조된 것입니다. 한편 실리콘밸리에서 정주영 회장과 회동하여 저의 구상을 제안하였고, 1982년 9월 현대전자 반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983년 현대전자가 디램 메모리 반도체 제조를 시작토록 하였습니다. 당시 정 회장은 현대라는 명칭이 회사 이름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채택이 되지는 않았으나 이후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1974년부터 개발한 첨단 CMOS 공정 기술은 지금까지도 반도체 제조 기반 기술이며 현재 메모리 제조 1위를 고수하고 세계 6위의 강국으로 발전하는 원천이 되었기에 가슴 뿌듯합니다. 다음은 반도체 미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로 2대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 정책은 내 땅에 와서 만들라는 이슈어 정책입니다. 한국은 텍사스에, 대만은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메모리 1위, 반도체 제조는 2등을 다투고 있는 나라입니다. 석유시대에서 세계 기름을 전부 한국서 생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우리가 세계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반도체에는 타 업종과 차별화되는 특유의 인프라가 있습니다. 물하고 전기입니다. 물은 인간이 제조할 수 있는 최고의 순도의 물을 대량으로 쓰고 전기 역시 대량의 무점등 공급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어마어마한 시설을 이미 아랍 국가에 지어주었습니다. 작년에 대만은 반도체 공장에 물이 부족해서 트럭으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자연환경, 지진입니다. 10년 전에 있던 동일본 대지진 한 방면 반도체 공장 무너집니다. 앞으로 또 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 미국 3반도체 국가는 한국을 의식해서 지진의 위험을 알면서 무시하고 있고 대만의 반도체는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허점투성인 일본의 반도체 플랜은 성공에 의문이 듭니다. 한편 미국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대만을 향해 중국은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하겠다고 계속 긴장을 고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은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반도체 인프라를 제공하는 반도체 특구를 조성해야 합니다. 반도체 특구는 자기네 나라보다 더 효율적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R&D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반도체 장비회사 소부장 기업도 입주할 것이고 반도체 기술자와 그 가족에게는 한국의 영주를 환영해야 합니다. 지진을 피한 대량 이주도 환영하고 일본 특구, 대만 특구 등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첨단 AI 보안관리 시스템은 꼭 만들어야 합니다. 다 반도체 산업은 업체만 감당해야 할 분야가 아니니 국가가 국방외교, 경제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국보다 우월한 정책으로 이끌어 G2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여 G2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위기 극복, 헌신하는 도전 정신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정대호 회장님과 민족중흥회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동지 여러분. 좌석에 놓여있는 자료가 지금 시청하신 영상에 대한 강기동 박사의 기고문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족중흥회 최영호 직능단체협의회 의장이 나와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최영호 의장님 어서 나오십시오. 손님이 가는 바람에 보내드린다고 좀 늦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강화문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던 우리 애국 동지들을 오래간만에 뵈니까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제가 결의문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 다짐한다, 또 반대한다, 동참한다 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복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결의문. 오늘 우리 회원일동은 1984년 12월 14일 창립된 민족중흥회가 40여 년 동안 오로지 회원의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어 온 사회단체로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음, 하나, 우리는 부국강병의 대업을 성취한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중흥 정신을 오늘의 대사였는데 발차를 가할 것을 다짐한다. 좋습니다. 하나, 우리는 종북 주사파 세력과 비리 부정에 가담한 모든 자아경 세력의 국회 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파 정권의 승복을 위해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거에 적극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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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1일 회원대표 채용 감사합니다. 버리는 선택의 의미를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회 부회장이신 김의재 부회장의 만세 삼창이 있겠습니다. 김의재 부회장이 만세 삼창을 하면 다 같이 재창을 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선창을 하면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하늘에 우리의 목소리가 울리도록 큰 목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국강병 민족중흥 박정희 정신 만세! 좌파 적결 총선 승리 자유로운 대한민국 만세!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애국 동지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 만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부회장께서 오늘 총회의 폐회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교사 오늘 제40차 정기총회를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선물은 상임운영위원이신 천일해운 정연통회장께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동아수출공사 이우성 회장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연통회장님께서는 좀 전에 먼저 가셨고요. 이우성 회장님 박수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